스몰 토크. 남들은 되게 쉽게 잘하는데 나는 무슨 주제로 말할지 그리고 뭐라고 대답할지 대화가 왜 이렇게 뚝뚝 끊기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스몰 토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지? 안녕하세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호민의 미디움 토크입니다.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파티 같은 거 한 번씩 가게 되면 항상 사람마다 특성이 다 있죠.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고 구석탱이에 있고 좀 입 닫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가끔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대문자 E라고 하죠. 어딜 가도 그리고 누구와도 가볍게 얘기 되게 잘하는 사람들, 누굴 만나도 다 인사하고 다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서로 다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두루두루 다 친해요. 한두 명과만 가볍게 이야기하고 말 많은 게 아니라 누구랑도 다 친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되게 작게 스몰 토크를 되게 잘하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무거운 대화, 진지한 토론 같은 거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르길래, 나에겐 없는 뭘 가졌길래 거리낌 없이 그 여러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반겨주는지, 그래서 혹시나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따라해보자 싶으신 분들 위해서 오늘의 주제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스몰 토크입니다. 스몰 토크. 스몰 토크가 뭘까요? 한국말로 바꾸면 약간 잡담 아니면 가벼운 대화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스몰 토크 자체가 외국식, 서양식 문화다 보니까 솔직히 약간 내 성격이나 그리고 또 이 한국 문화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 한국식 스몰 토크를 새로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한국식 코리안 스몰 토크는 뭐냐면 인사에 그리고 안부에 토크를 얻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서양식 스몰 토크는 제가 뭐 서양 사람도 아니고 오래 살아본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 서양식 스몰 토크는 그냥 길 가다가도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약간 뭐 해보 굿데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뭐 멋지네요 약간 이런 식의 말을 그냥 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아마도 불편한 시선을 받을 확률이 조금 높죠. 그래서 서양식 스몰 토크는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 문화에 좀 안 맞다고 느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이제 한국식 스몰 토크를 정의해봤습니다. 인사에 그리고 안부에 가벼운 토크를 얻는 것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스몰 토크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스몰 토크를 하는 가장 핵심 이유는 경계심을 푸는 거죠. 쉽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좀 처음 만나거나 좀 가깝지 않은 사이라면 아무래도 서로 경계하기 마련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벼운 스몰 토크인 거죠. 그렇게 경계심을 풀고 좀 더 가까워지면, 조금 편안한 사람이 되면 더 호감형 인간이 되기도 훨씬 좋겠죠. 이 경계심과 호감, 비호감을 가르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경계하고 아니고 또 호감이고 비호감이고는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스몰 토크를 잘 못하시거나 자신감 없는 분들, 그리고 스몰 토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스몰 토크에 대해 되게 좀 실없는 대화 아니면 영양가 없는 무의미한 대화, 이 정도로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스몰 토크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스몰 토크를 통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계심을 풀고 그러면 더 친근감 그리고 호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호감의 이미지를 쌓고 사람들과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게 스몰 토크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좋은 인간관계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진짜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공과 사 관계없이 진짜 모든 일에 약간 플러스 5강화 버프, 플러스 10 버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좋은 인간관계는 뭐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이면 분일수록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가끔 보면 아니 어차피 공적인 관계로 만났으면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잘한 일도, 내가 일을 잘해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그걸 어느 정도 무마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평가를 지킬 수 있는 게 좋은 인간관계의 장점이기도 하죠. 사적인 관계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바라는 게 있을 때 상대방이 들어줄 상황이 맞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잘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탁을 잘 들어줄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연애할 땐 다를까요?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데 뭐 연애하는데 내 이성에게 접근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나의 그 호감형 이미지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더욱더 유리하게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과 사적인 일 아무 관계없이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하고 나의 이미지가 호감의 이미지라는 건 모든 일에 좋은 일이면 거기서 더 플러스, 나쁜 일이라면 그 마이너스를 무마해 줄 정도로 모든 일에 그냥 5강화짜리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스몰 토크가 어려운 분들은 특히 스몰 토크에 대해 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스몰 토크를 잘하고 되게 쉽게 그냥 가벼운 얘기 웃고 떠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좋은 멘트가 있느냐? 좋은 멘트가 중요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몰 토크에 대해 엄청난 주제나 아니면 엄청나게 좋은 멘트, 누구인가의 마음을 무장 해신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몰 토크에 대한 많은 오해가 스몰 토크를 잘하는 건 스파이크를 잘 치는 것이다 가 절대 아니고 잘 띄워주는 거, 토스를 잘하는 게 진짜 스몰 토크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스몰 토크는 뭐다? 스파이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크를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잘 칠 수 있게 띄워주는 거, 토스를 잘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스몰 토크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뭐 유머러스한 멘트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개그맨 같은 그런 센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냐면 상대방이 칠 수 있도록 띄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를 들어 질문이라던가 질문을 툭 던져줄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이 그 띄워준 걸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칭찬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리네요 하고 이렇게 툭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TMI를 쏟아내겠죠. 아니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농담을 던질 수도 있겠죠. 농담을 툭 던지면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리액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더 간단한 건 그냥 정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툭 던지는 거. 대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궁금하게 하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충분히 공감할 만하거나 이런 정보여야 되겠죠. 이런 정보를 툭 띄워주면 상대방이 그거를 그냥 잘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대방이 할 말 있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 토크의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 좀 고민 많잖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를 주제 잡을 때는 무조건 상대방에게서 힌트를 얻어라,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할 말 있게 말하기 너무 좋은 것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힌트를 얻는 게 최고야, 대빵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문, 칭찬, 정보, 그리고 농담 이런 것들로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칠 수 있게, 내가 스파이크를 치는 게 스몰 토크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잘 칠 수 있도록 잘 띄워주는 거, 그게 스몰 토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럼 스몰 토크가 어려울까요? 여태까지 스몰 토크가 어려웠던 이유, 이거 정말 핵심이에요. 이거 진짜 집중하셔야 돼. 스몰 토크가 왜 어려웠냐? 스몰 토크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말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죠? 안녕하세요 하면 되죠, 그냥. 근데 내가 이 말,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해요?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에 네, 안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스몰 토크식 마인드를 장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좀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이 질문에 이 말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어제 많이 잤어요.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못 잤으면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네. 이러면은 스몰 토크가 진행이 되겠냐고요. 이러니까 대화가 뚝뚝 끊기고 뭔가 스몰 토크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라는 말에 이 말 그 자체,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의 토크를 얹었다. 인사의 토크를 얹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게요. 요즘 잠은 좀 잘 주무세요? 이 정도로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를 딱 마주쳤어요. 뭐 어딘가 가다가 한 번쯤 뵀던 분을 마주친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거기서 만났던 분 맞죠? 라고 하면 이 맞다 아니다에 집중하고 대답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스몰 토크식 마인드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저.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그때 만났던 분 맞죠? 그럼요. 그때 잘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 거기 내가 있었던 게 맞는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몰 토크식 마인드 좀 장착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걸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좀 생각해보면 스몰 토크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무도 안녕하세요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네 안녕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스몰 토크를 막 하다 보면 단둘이서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도 같이 여럿이서 스몰 토크를 하고 있을 때도 있겠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질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내가 그 안에 잘 끼고 싶다, 되게 부드럽게 스몰 토크를 녹이고 싶다라고 하면 리액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1대1로 이야기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리액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차선에 들어가기 전에 깜빡이부터 켜는 거야. 아시겠죠? 깜빡이 켜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할 때 리액션 맞다 이런 거부터 같이 끼다가 그러다가 내가 필요하면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엄청난 이야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스몰 토크에는 여러분의 재밌는 아주 개쩌는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진짜 대화 잘하는 사람, 진짜 대화 고수들은 내 이야기를 엄청 화려하게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잘하지 않아요. 뭐 엄청 웃기게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진짜 대화 고수들은 이 사람한테 얘한테 대화를 쓱 받아서 쟤한테 넘겨주고 쟤한테 받아서 또 옆에 있는 걔한테 넘겨주고 이런 게 진짜 대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리액션을 해서 받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 옆에 사람한테 또 말할 기회를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대화를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몰 토크가 좀 어렵다, 스몰 토크를 잘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내가 막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몰 토크는 내가 스파이크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이 칠 수 있도록 토스 해주는 거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스몰 토크가 내가 여태까지 어려웠지? 말이 왜 뚝뚝 끊겼지? 이런 걸 좀 알게 됐죠. 우리 스몰 토크식 마인드가 장착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스몰 토크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손해는 진짜 안 볼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만약에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스몰 토크를 위한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라고 하면 제가 뭐 거기까지는 할 말 없는데 뭐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게 아닌 한 내가 쏟는 그 자원에 비해 진짜 절대 손해보지 않을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대화에다가 우리 햄버거 빵처럼 윗빵 밑빵처럼 스몰 토크를 앞뒤로 쭉쭉 끼워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생각보다 많은 부탁이 이것도 해준다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실수를 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사람도 많아질 거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호감의 이미지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호감 이미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만한 이득은 어마어마하죠. 저보다 사회생활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런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득인지. 그래서 스몰 토크가 정말 이렇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이지만
아직도 스몰 토크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몰 토크 오케이, 내가 이런 마인드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대답해봐야지 라는 게 계산에 서시면 지금부터 안 봐도 돼요. 근데 내가 도저히 진짜 스몰 토크 뭔 얘기를 할지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냥 미친 듯이 던져줄게요. 하나만 골랐어. 이 중에 그냥 하나만 있어도 꽤나 여러 사람한테 써먹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상황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미친듯이 던져드리겠습니다. 예문과 함께. 첫 번째, 가장 클래식하죠. 날씨 이야기. 제가 오늘 이걸 찍고 있는 이 날이, 지금 오늘이 폭설이 내린 날이거든요. 그럼 날씨에 대한 얘기 그냥 툭 던지면 돼요. 요즘 눈 정말 많이 오죠. 출근길 어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뭐 더우면 더운 대로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날씨 이야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의 강자 MBTI 던지면 됩니다. 근데 뭐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보통 MBTI를 그냥 묻지 않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크게 공감하는 게 E인지 I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 그냥 근데 생각보다 쾌활해서 I 안 같은데 의외네요, 이런 말 하나 던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보통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호구조사죠. 어디 사세요? 아니면 뭐 만났을 때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질문부터 해서 만약에 어디다 그러면 아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과 연결합니다. 근데 만약에 도저히 아는 정보가 없어, 내가 거기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정말 저만 쓰는 스킬인데, 그래서 저와 이미지가 좀 다르신 분들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누가 어디 사는지 딱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가본 적도 없고 거기 맛집도 모르고, 그러면 저는 그냥 아는 척합니다. 알지 거기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2개 있고, 이런 농담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4번은 향수입니다. 향수 냄새. 향수 냄새, 오늘 누가 봐도 상대방이 향수를 뿌리고 온 향이다, 알코올 향이 난다, 그러면 오늘 향수 뿌리고 오셨네요, 향수 냄새 되게 좋다, 한마디 툭 던져주면 뭐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TMI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꿀팁이에요, 향수를 툭 던졌는데 저 향수 뿌린 거 아닌데요 하면 속으로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엘라스틴 하셨나봐요 그냥 한마디 해주면 더 좋아요. 자, 5번 액세서리입니다. 보통 이 패션 이야기도 스몰 토크로 많이 꼽는데 저는 특히나 이 액세서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패션은 뭐 그냥 꾸민 패션일 수도, 아니면 꾸안 꾸를 유도한 걸 수도, 아니면 그냥 안 꾸밀 수도 있는 건데, 이 액세서리는 무조건 꾸민 거거든. 근데 상대방이 꾸미고 신경 쓴 걸 칭찬해주면 당연히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액세서리가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런 거. 그리고 6번째는 반 메뉴입니다. 뭐 드셨어요? 이런 거. 점심에 뭐 먹고 왔어요? 맛있겠네요.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다음에 그거 먹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먹으면 좋을까? 맛집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너무 좋죠. 7번은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 키우세요? 아니면 애완동물 저희 집 키우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애완동물 주제는 약간 조건이 붙어. 뭐냐면 둘 중에 한 명은 진짜 키우고 있어야 하긴 하더라고요. 서로 안 키우는 사람들끼리도 제가 애완동물로 막 이런 대화 저런 대화 해봤는데 결론이 좀 애매해져. 그래서 저는 제가 애완동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만, 약간 둘 중에 한 명은 키우고 있는 게 좀 대화를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어나가기에 되게 좋다는 거. 8번은 어제 뭐 했는지입니다. 어제 뭐 하셨어요? 하면 그 사람의 오히려 취미 같은 것도 나오고, 아니면 뭐 집에만 있었어 하면 그냥 집순이신가 봐요 라는 말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대화로 이어나가기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9번은 컨디션입니다. 아까 저 위에서 예시를 들어드렸죠.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어제 잠을 좀 못 자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푹 잤나 보다, 아니면 좋은 일 있었나 보다, 이런 거. 만약에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도 막 알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토스 해주는 거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10번에 건강관리예요. 이거는 조금 건강 이슈라서 나이대가 약간 있어야 돼. 뭐 조금 어린 막 20대 초반 친구들 이러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요즘 관리하고 있는 건강이나 이런 이야기도 정말 좋다는 거. 11번은 여행 혹은 레포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름이라면 바다 보러 갔다 오셨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겨울이고 폭설이 내린 날이에요. 그럼 이럴 때 스키 타러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올겨울은 스키 한번 타러 갔다 오셨어요?
이런 거. 그 계절 시즌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그냥 가벼운, 너무 진중한 거 말고 가벼운 호불호 이야기죠. 민초, 반민초, 친오이, 혐오이, 요 정도. 요 정도의 호불호 이야기면 서로 갈리더라도 농담으로 해소할 수 있고, 뭐 같다면 뭐 공감대를 통해 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벼운 호불호까지는 스몰 토크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화 주제를 10개 넘게, 10개를 던져들었어요. 12개를. 이 중에 하나는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하나도 못하겠다 하진 않겠지 설마. 이 주제들 전부 제가 보고 한마디씩 던져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툭 던진 거죠. 가볍게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제까지 많이 던져드리면서 하나만이라도 써먹으실 수 있게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다른 주제로 만나요. 안녕.